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고량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항정 상태가 최대하 구간에서 시작되고 젖산역치가 호흡이 급격히 증가하는 환기역치 후에 오는 것으로 아는데 항정 상태가 항상 적산역치보다 먼저 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그 순서도 좀 많이 뒤바뀌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 약간 좀 착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항정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항정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내부 환경이 변화된 상태에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정 상태라고 표현해서 항상성과는 조금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운동 생리에서 주로 표현하는 것은 항정 상태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체온이 37도가 항상성이면 37도에서 38도로 항상성이 깨진 상태, 이 상태에서 38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보통 항정 상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자, 항정 상태는 무슨 운동 시에 주로 일어나냐면 최대하 운동 시에만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최대 운동 시에는 항정 상태가 일어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량주님께서 지금 조금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 최대하 운동 시에는 항정 상태가 나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최대 운동 시에는 항정 상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젖산역치라든가 환기역치는 최대하 운동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 운동 시에만 젖산과 환기역치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지금 질문하셨던 내용들이 조금 약간 좀 그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정 상태와 예를 들어서 젖산역치가 먼저 나타난다, 항정 상태와 환기역치가 먼저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젖산역치가 먼저 일어나냐, 항정 상태가 먼저 일어나냐, 이것은 얘기하기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대하 운동시와 최대 운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젖산역치와 환기역치를 구분해서 보면, 예를 들면 젖산역치가 먼저 나타나고요. 이게 이제 LT라고 하는 젖산역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사람이 운동을 했을 때 여기 환기역치라고 하는 VT가 그 뒤에 출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량의 큰 변화보다는 혈액 쪽의 순환계 쪽이죠. 혈액 쪽의 젖산의 변화가 오히려 더 먼저 빠르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호흡계의 변이들이 그 뒤이어서 나타난다. 따라서 환기역치가 먼저 나타나고 젖산역치가 뒤에 나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성인이나 운동선수들이 이런 검사를 해보면 반드시 순환계 쪽의 변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호흡계 쪽의 변인이 뒤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AT라는 것을 왓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AT가 LT하고 VT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을 AT, 무산소성 역치라고 얘기를 했다가 1980년도 이후부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LT와 VT가 같이 일어나지 않고 따로 일어나더라. 그렇게 해서 LT와 VT를 바꾸었던,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AT가 LT와 VT로 전환이 됐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고량주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Q&A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